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이 오늘 재상장 이후에 3거래일째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좀 꼴보기 싫죠. 이 계단식 하락이라는 거를. 근데 대한전선은 사실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1만원 부분까지 떨궜다가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래야죠. 사실 심리상으로 사실 찍었다 올라가면 이 어떻게 보면 패닉셀 구간 지나서 아래로 이 개인 물량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매물 소화를 좀 편하게 세력들이 한 다음에 쉽게 좀 올리자,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대한전선이 이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폭넓게 수용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대한전선 이렇게 하락할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상승을 충분히 했고요. 이때도 요렇게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죠. 최근 부분도 그렇고요. 과거 부분도 보면 유성증자 되기 전에도 굉장히 폭락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패턴의 하락들, 그러니까 오늘 패턴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그냥 요런 하락들, 요런 뭔가 이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계단식 하락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식의 하락이 계속 있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놀랄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대한전선은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에서 금융소자, 보험사, 연기금 등에서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거래량 부분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사실 이때도 물량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물량을 소화했을 때 개인하고 기관계가 좀 매도세가 있었는데 거래량이 어쨌든 조금 나와줬었고, 이후에는 거래량이 크게 없죠. 그래서 분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이죠. 근데 계단식 하락이 무서운 건 끝까지 그냥 계단이 이 밑까지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한전선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구간 있죠. 이 14,000원대 구간까지 솔직히 이 아래까지 빠질 위험이 저는 그렇게 크게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이 대한전선 옛날에 100만 원짜리였거든요. 진짜로. 옛날에 100만 원짜리였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병합하고 유증하고 권리락도 생기죠. 그래서 계속 이 금액을 계속 줄여나간 거죠. 그리고 요번에도 예를 들어서 14,750원인데 진짜 만원 아래까지 떨궈서 또 유증하고 또 떨구고 병합하고 또, 그래서 금액도 다시 올리고,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이 전선계 시장이 좋지 못했고, 지금은 좀 예의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대한전선이 어느 다른 종목에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요. 실적 부분도 굉장히 강한데 주가가 왜 이러냐? 일단은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소문단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병합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한전선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심리를, 이 주식이란 기대 심리를 작용을 한다고 했지. 기대 심리. 근데 우리는 그거 올라갈 줄 알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당연히 안 올리죠. 누가 올리겠어요? 당연히 수익 같이 볼 게 뻔한데 세력들이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해주리라고 생각은 저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3일 연속의 하락을 이렇게 해놓고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계속 떨어뜨려서 진짜 페닉스의 구간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모멘텀도 좋고 앞으로 뭐 악재는 없고 앞으로 나갈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떨어뜨리는 거는 요거는 뭔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우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지선은 14,000원으로 좀 여러분들 두시고요. 이 아래로 사실
13,000원대까지 오면 진짜로 저는 물량을 계속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때 더 크게. 그래서 지금 상태는 진짜 뭐 3만원, 4만원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이거 내려가는 거 상관없이 그냥 물량을 계속 비중을 늘려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진짜 18,000원대 뭐 2만원 보고 애매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물을 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물 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 14,000원 이 지지선이 깨지고 13,000원대로 돌입을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물을 타면은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내려가는 구간에 물을 타는 거는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여기 2만원 구간대 2만원대 옛날에 2,000원이었죠. 여기서 물려가지고 진짜 하루에 내가 막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있다. 그러면 50번을 매집할 수 있죠. 하루에 내려갈 때만 진짜 내려갈 때만 100만원씩 계속 물 타가지고 이때 상승됐을 때 진짜 평단가가 15,000원 아래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때 탈출하신 분도 실제로 계셨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이런 분할 매수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제 내가 사야 되냐. 그래서 제가 포인트 하나 드렸죠. 내려갈 때만 사고 올라갈 때는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도 물리신 분들은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종가 매집이에요. 항상. 물리신 분들은 종가 매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요거는 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물리신 분들이 평단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종가 매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필요 없죠. 중간에 들어갔다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종가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는 웬만하면은 그 금액대에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페넥스의 구간까지 왔을 때 이 대한전선이 앞으로에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추세가 나갈 것인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해서 올라가 주고 이 14,000원대 지지선 깨지 않고 행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꺾여서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요번 주까지는 병합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봉수님 감사드리고요. 주식초보님 감사합니다. 보슬비님 감사드리고요. 은지님도 감사드리고 성희님 감사합니다. 재근님 감사드리고 가연님 감사드립니다. 오공님도 병준님도 궁금하신 거 좀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정님, 태연맘님, 수진님, 은하수님, 은유님, KDS님 KSD님 감사드리고 888님도 하영님도 하이님도 진원생명과학은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마지막 방송할 때 더 이상 평단가 내리지 말고 진원생명과학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든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말고 수익 낸 만큼 정리하는 리밸런싱 해라,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형성님이 평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물려 계시면은 이 내려갈 때 물타기 하는 건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종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중간에 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제가 내일도 대한전선 추이 보고 방송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비 오는데 다들 푹 쉬시고요.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